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문자의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셈기호의 생략. 수랑 문자에서 곱셈기호를 생략하여 간단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규칙대로 잘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랑 문자랑 이렇게 곱해져 있거나 문자와 수가 곱해져 있을 때 곱셈기호를 생략하고 수를 문자 앞에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3 곱하기 a라고 하면 a 곱하기 3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처럼 3a로 a3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b 곱하기 마이너스 2가 있으면 마이너스 2b 이렇게 씁니다. 곱셈기호를 생략해서요. 그래서 수를 문자보다 앞에 쓰는 거구나. 그리고 문자와 문자를 우리가 곱했을 때는 어떻게 쓸까요? 순서대로 쓰겠죠? 그래서 알파벳 순서로 씁니다. 그래서 c 곱하기 a를 ac, 그 다음에 x, z, y가 있는데 x 다음에 y고 y 다음에 z이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1하고 문자가 있으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1을 쓰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1 곱하기 a는 a라고 쓰고요. 대신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문자가 있으면요 어떻게 한다? 우리는 1은 쓰지는 않지만 마이너스는 써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은 생략한다. 그 다음에 같은 문자의 곱 a가 두 번 있죠. 그래서 a의 제곱 이렇게 쓰고요. b, a, b는 순서대로 써서 알파벳 순서대로 쓰고 b를 두 번 곱히기 때문에 b의 이렇게 제곱 이렇게 우리가 씁니다. 그 다음에 괄호가 있는 식과 수의 곱셈기호를 생략하고 수를 괄호 앞에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곱셈기호를 생략을 해서 이렇게 써도 우리가 여기 앞에 곱하기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쓴다고요? 숫자를 앞에다 쓴다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x 빼기 y 빼기 2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얘는 x 빼기 y 한 다음에 2를 빼라는 의미지 곱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지 않는다. 다음같이 이렇게 쓴다. 그쵸? 그래서 이걸 조심해 주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볼게요.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곱셈기호를 생략은 식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한 약속이다. 그래서 수학은 약속의 학문이고 우리가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수식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다음 같은 내용을 배웠다. 2분의 1 곱하기 x는 2분의 1 x 또는 2분의 x로 나타낸다. 소수 이것과 같은 수와 문자의 곱에서 1을 생략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소수 같은 거 했을 때는 여기 1이 뒤에 있다고 해서 얘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0.1a b 곱하기 마이너스 0.01은 마이너스고 0.01b 이렇게 우리가 쓰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나눗셈 기호의 생략.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고 분수의 꼴로 나타낸다. 즉 나눗셈을 역수의 곱셈으로 바꾼 후 곱셈 기호를 생략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a 쓰고 b분의 1 쓴 다음에 곱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a 나누기 3은요 a 곱하기 3분의 1 그래서 3분의 a라고 쓰고 b 나누기 마이너스 2는 우리가 이렇게 써서 마이너스 쓰고 2분의 b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a 더하기 b를 x 더하기 y로 나누는 것은 다음같이 쓰겠고요. 문자를 1 또는 마이너스 1로 나눌 때는 1을 어떻게 한다? 생략을 한다. x 나누기 1을 어떻게 쓴다? 1분의 x 즉 x라고 쓰고요. y 나누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분의 y 즉 마이너스 y라고 우리가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속들만 잘 지켜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를 볼까요? 곱하기 나누기를 생략하여 나타내어라. 우리가 숫자부터 쓴다라고 했죠? 마이너스 7을 쓰고요. 그 다음에 a가 스펠링이 먼저 오죠? 그럼 a는 거듭제곱으로 쓰고 b는 세제곱으로 써주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부호 마이너스가 총 3개니까 마이너스 쓰고 숫자 0.1 쓰고 그쵸? 얘는 더 간단히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쓰자? a, b 이렇게 우리가 쓰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2가 앞으로 오고 그 다음에 a분의 1이 와야 되겠죠? 그쵸? a가 x, y보다 스펠링이 앞에 오니까요. 그러면 a분의 2라고 쓰고 그 다음에 가로치고 x 빼기 y 이렇게 우리가 써도 되겠고요. 아니면 a분의 2 쓰고 x 빼기 y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요 마이너스 쓰고 나누기는 우리가 역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 그래서 x분의 y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요 x 곱하기 b분의 3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써주면 되겠습니까? b분의 x 곱하기 3은 3x 이렇게 써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a 나누기 4는 4분의 a인데 거기다가 다시 어떻게 하자? 나누기 y다. 즉 y분의 1이다. 그러면은 4y분의 a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볼까요? 우리가 a 나누기 5는 5분의 a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뭐 한 거죠? b 더하기 c 쓰고, 그쵸? 나누기 x는 x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5x 쓰고 분의 a 쓰고 우리가 곱셈 생략해서 b 더하기 c로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 것도 볼게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3b 쓰는데 다시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쵸? 그래서 그 다음에 더하기 2x 곱하기 y 이렇게 우리가 썼기 때문에 2분의 3b 쓰고요. 더하기 2xy로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 연산을 해서 해결만 할 수가 있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자를 사용하여 식 나타내기. 이거 다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자를 사용하여 수량 사이의 관계를 간단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한 개에 1,000원인 아이스크림 A의 가격. 그래서 어떻게 쓴다? 1000A 이렇게 쓰겠죠? 1,000원짜리가 5개 있으면 5,000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5를 곱해서 우리가 5,000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문자라고 썼기 때문에 A가 뒤로 간 겁니다. 문자를 사용하여 식 세우기.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규칙을 찾고 문자를 사용하여 1의 규칙에 맞게 식을 세운다. 한 개의 X1인 사탕 5개를 사고 5,000원을 냈을 때의 거스름돈. 그럼 우리가 5,000원에서 X1인 5개를 샀기 때문에 5X를 빼주면 그게 거스름돈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전체 가격은 한 개의 가격에다가 수량을 곱하면 되겠고 거스름돈은요, 그쵸? 지불한 금액 10,000원을 지불했는데 우리가 물건 8,000원짜리를 샀다. 그러면은 그걸 빼야지 거스름돈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속력, 그쵸? 차를 탔을 때 시속 70km 구간입니다. 이러잖아요. 그쵸? 그럼 시간당 70km를 간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이걸 알고 있으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죠? 이 거리라는 것은 이 속력과 시간을 곱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과 속력의 위치를 바꿔서 시간은 그럼 뭐다? 속력분의 거리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소금물의 농도, 그쵸? 농도라는 건 진하기죠? 그쵸? 그러면 소금물의 양에서 그 소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많을수록 진해지겠죠? 그래서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로 해서 우리가 나타낸다. 그런데 이 퍼센테이지라는 것은 100분의 1이 기준이고 따라서 A%라는 것은 100분의 A가 되겠죠. 그리고 1할은 0.1이라서 10분의 1이고요. 그래서 A할은 10분의 A다. 1푼은 100분의 1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A푼은 100분의 A가 되고요. 1리는 1000분의 1이라서 A리는 1000분의 A가 되겠습니다. 정가에서 A% 할인하여 판매한 가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 할인했다고 볼까요? 할인. 우리가 10,000원짜리가 있었어요. 그럼 50% 할인하면 5,000원인데 걔를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1 빼기 100분의 50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자.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할인할 때는 이렇게 빼기가 되겠고 만약 A% 증가한다라고 하면 더하기로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알고 있을 거고 직사각형의 넓이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그쵸? 가로도 2개, 세로도 2개니까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나오겠죠. 그리고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도 알고 있죠? 우리가 이러한 사다리꼴이 있다라고 하면 맞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른다라고 볼게요. 이렇게 삼각형이 몇 개죠? 2개죠. 그쵸? 그러면 여기가 윗변, 여기가 아랫변인데 높이는 동일하죠? 요 삼각형이나 맞습니까? 요 삼각형이 동일하니까 2분의 1 밑변 높이 나누기 2 한 거랑 2분의 1 아랫변 높이 나누기 2 한 거랑 합쳐주면 되는 거니까 분배 법칙에 의하여 다시 써주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한 다음에 높이를 곱하고 나누기 2 한 게 사다리꼴의 넓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를 볼게요.
10의 자리 숫자가 a이고 1의 자리 숫자가 b인 두 자릿수의 자연수. 그러면 우리가 두 자릿수의 자연수가 있는데 여기는 a고 여기는 b예요. 그럼 뭐라고 쓴다? 10a 더하기 b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쓴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10a 더하기 b 이렇게 씁니다. 한 개에 500원인 과자 X개와 한 개에 700원인 젤리 Y개를 사고 10,000원을 냈을 때 거스름돈. 그러면 우리는 10,000원에서 맞습니까? 500X와 그쵸? 700Y를 우리가 더한 거 전체를 빼줘야 되겠죠. 그쵸? 가로를 또 안 치면 안 되겠습니다. 얘들을 합친 거를 우리가 빼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가가 2,000원인 공책을 A% 할인하여 판매할 때 공책의 판매 가격은 그럼 어떻게 되죠? 이 2,000원이 있고요. 그쵸? 우리가 1에서 A% 할인하기 때문에 100분의 A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다음은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윗변의 길이가 A, 아랫변이 4, 높이가 B인 사다리꼴의 넓이. 그럼 어떻게 하죠? 윗변에다가 아랫변을 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높이 B를 곱한 다음에 나누기 2니까 거기다가 곱하기 2분의 1 해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시속이 있네요. 그럼 속력은 뭐죠? 시간분의 거리죠.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로 표현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수 x, y, 3의 평균. 평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자? 다 더하고 그거의 개수로 나누자. 그래서 총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3으로 나눠주면 되겠고요. 그쵸? 그리고 5만원의 A 할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10분의 1이죠? 그쵸? 그럼 A 할은 10분의 A가 되겠네요. 따라서 약분을 해주면 5,000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이해되시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떠한 내용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문자의 사용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곱셈기호가 생략이 될 때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쵸? 그 다음에 설명에서도 우리가 이런 소수점 할 때 조심하자 이런 얘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눗셈 기호도 생략을 해서 우리가 했죠?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예제를 봤고요. 그 다음에 문자를 사용하여 식을 나타냈을 때, 그쵸?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압축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예제까지 확인하여 봤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